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 8번 문제 같은 유형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학교 시험에서도 변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유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볼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하여 절대값 fx-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자, fx하고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나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f1의 값을 구해라. 자, 일단은 절대값의 fx의 마이너스 t. 자,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gt다. 이렇게 되겠대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가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f'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 x의 값은 2하고 5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나를 보게 되면 자, gt는 어디에서 자, t의 값이 5하고 32에서만 어떻게 된다? 불연속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자, 다를 보게 되면 다는 선생님이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쓰지 않을게요. 교재에는 함수 fx는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fx가 극값을 가지려면 fx를 미분한 f'x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자, f'x가 0이 되게 하는 이 x의 값 중에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 알파의 값이 뭐보다? 자,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하고 나를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잘 봐. 가에서는 f'x가 0이 되는 실근 x의 값이 2하고 5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서는 뭐야? f'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중에서 그 값을 갖게 하는 x의 값이 알파인데 그 알파가 뭐래요?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기를 보는 순간 얘는 뭐예요? 5에서 뭐를 갖는다?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fx는 어쨌든 간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얘가 x의 4제곱에 플러스에 ax의 세제곱에 플러스에 자 bx의 제곱에 플러스에 cx의 플러스에 d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얘를 미분한 f'x는 4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에 3의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에 그 다음 2에다가 bx의 플러스에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예요? f'x에 이 f'x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2하고 5밖에 없다고 했어. 그러면 2하고 5밖에 없으니까 3차 함수인데 실근이 2하고 5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된다? 중분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 해설지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막 증간표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일단 우리가 아까 이 보기를 한번 읽는 순간 다를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조금 썼지. 그래서 가하고 다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뭐예요? 이 알파의 값이 뭐가 된다는 거 알아냈어? 5가 된다는 거 알아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자,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2하고 5인데 그 중에서 5일 때 fx가 뭘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 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중분이 돼야 되겠어? x는 2일 때, 그죠? 2가 중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 이 f'x는 개수가 4였으니까 4에다가 x-2 얘가 중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5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이거를 증간표로 해가지고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다 파악을 할 필요 없지.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그죠? 4차 함수 어떻게 돼야 될까? 얘는 자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중분이었어. 여기가 자 x의 값이 얼마일 때야? 2일 때예요.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극값인데 극소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x의 값이 얼마일 때야? 자 5가 될 때예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대략적인 형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x라는 원래 함수의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선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fx-t라는 이 그래프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도 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자, 봐봐. 자,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f'x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지점이 2하고 5였는데 그 지점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 여기가 될 거예요. 자, 선생님 그림 조금 좀 삐뚤어졌는데 볼게요. 자, 여기가 중분이었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f2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5. 그 지점이 극값 0이야.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f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함수 그래프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fx-t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러면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왜냐면 자 봐봐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 x축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만약에 fx였어? 그럼 이 fx에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절대값 씌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니까 요 뾰족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점만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형태를 뭐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자, 볼게. 여기에 보시면 자, F2가 요 점이었고 F5가 여기였어. 그럼 내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t의 값이 뭐보다 크다는 소리야? F2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결국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어떻게 그래프의 형태가 바뀌겠죠?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GT의 값은 2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소리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2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도 우리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요 점, 선생님 좀 이게 표시를 밑에다 했는데 요 점은 자, 원래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얘를 어떻게 위로 올리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이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미분 가능한 점이야.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요 점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야? GT의 값은 얼마야?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지금 요 값에서 여기까지 기준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t의 값이요. 뭐보다는 F5보다는 큰 거고요. 뭐보다는 F의 2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사이에선 t의 값이 실제 얼마의 값을 갖던지 간에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2점. 그죠? 다 2점. 2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GT의 값은 다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아래 볼게요. 여기에서 자, 요 지점 뭐야? 자, t의 값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F5하고 같은 거예요. 그 지점이 여기니까. 그죠? 그럼 저 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GT의 여기에 자, GT의 값은 어떻게 0이다. 그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지점이 이 아래 부분은 뭐예요? t의 값이 뭐보다 작은 거예요? t의 값이 f의 5보다 작은 건데 이 t의 값이 f5보다 작은 건 결국 얘 똑같죠? 그죠? 여기다 표시할게요. gt의 값은 그대로 0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서 가나 다 조건에 맞게 f'x를 우리가 찾아봤고, 그 다음에 fx의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 그럼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불연속인 점을 찾으면 어디가 불연속이겠어? 봐봐. t의 값이 f2보다 클 때는, 그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두 개의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을 거니까 전부 다 계속 뭐예요? GT는 2가 될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자, t가 f2가 될 때는 어떻게? GT라는 함수가 계속 뭐였다가 2였다가 1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불연속이에요. 요거 하나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GT가 1이었다가 그 다음에 t의 값이 f2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 f5보다 큰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큰 값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아까 그랬죠? 이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쭉 오다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t가 f5가 될 때, 그죠? 이때 다시 GT의 값이 뭘로? 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GT라는 값은 자, F 얼마? F2하고 F 얼마? F5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연속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F2가 얼마고 F5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봐봐.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 조건을 보게 되면 자, GT가 얼마? T가 5일 때하고 32일 때 불연속이래. 그런데 지금 fx에서 극소값이 어디야? 여길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f2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2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바로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GT라는 함수는 결국에 뭐예요? 자, 절대값 fx-t라는 저 그래프에서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의 값이 f2보다 클 때는 2개였어. 항상 2개. 그리고 f2하고 뭐하고 t하고 같을 때 여기서 불연속된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뭐야? f5일 때. 여기서도 2일 때 0 됐으니까 여기서 불연속된 거잖아. 그러니까 gt라는 함수는 F2하고 F5에서 불연속이 돼야 된다는 건데, 조건 나에서 GT는 T가 5하고 T가 32일 때 불연속이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이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F5일 때가 뭐였어요? 극소값이었으니까 5하고 32 중에 더 작은 값. 그죠? F5가 5가 돼야 되는 거고 F2가 뭐가 되는 거예요? 32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f'x를 보게 되면 이 f'x를 뭐라고 했었냐면, 자, 4에다가 x-2의 제곱에 자, x-5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전개할 거예요. 그럼 다 전개를 하게 되면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 4에다가 여기에 자, x제곱에 마이너스의 4x의 플러스 4가 될 거고 x-5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4에다가 자, 요거 하게 되면 얼마가 돼? x의 세제곱에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9x의 제곱에 이해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의 24의 x에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4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의 36의 x제곱에 플러스의 그 다음 얼마야? 96의 x의 마이너스의 80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원래 함수를 우리가 구해볼게요. 원래 함수를 구해보게 되면 이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x 적분해야 되니까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여긴 3 내려왔을 테니까 12의 x의 세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여기 2 내려왔을 테니까 얼마야? 48의 x의 제곱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얼마예요? 80의 x가 될 거고 플러스 원래 있었던 뭐예요? t가 돼야 되겠죠.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야? f2가 32라고 했고 f5가 5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값을 집어넣으면 d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f2 집어넣어볼까요? f2를 하게 되면 얼마예요? 16에 마이너스 8이니까 96이죠.
96에다가 플러스에 4니까 얼마야? 192죠. 192에다가 마이너스에 160에다가 플러스에 D를 했더니 얘가 32가 나와야 된다. 숫자가 좀 크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56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얘랑 얘 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208이 되겠죠. 208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D를 했대요.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8이죠. 마이너스 48에 플러스에 D를 했더니 32가 나왔다. 따라서 D의 값은 얼마예요? 넘어가면 80이다. 여기 잘 써주네. 여기 8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D의 값까지 구했으니까 F1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F1의 값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별로 낼게요. 자, fx는 얼마야? x의 4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12의 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의 48의 x의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80의 x의 아까 d가 플러스 80 됐죠? 따라서 f의 1의 값 1 넣으면 없어지겠죠? 그럼 1 넣으면 얼마야? 1 빼기 12의 플러스의 48이다. 따라서 f의 1의 값은 얼마예요? 37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